세상에는 때로 운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머니와 그녀의 딸 그리고 손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과 그 사랑이 어떻게 다시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 5시 박순희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허리는 굽었지만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할머니는 작은 투룸 반지하 방에서 낡은 손수레를 끌고 나왔습니다. 벌써 30년째 계속해온 일상이었습니다. 폐지를 줍고 고철을 모으고 플라스틱 병을 주워 모으는 일. 남들 보기엔 힘들어 보이는 일이지만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골목을 돌아 큰 길로 나서면서 할머니의 시선은 항상 한 곳을 향했습니다. 길 건너편 아파트 단지. 그곳 1015동 804호. 할머니는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우리 민정이가 잘 살고 있겠지. 할머니의 눈가에 잠시 눈물이 맺혔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1978년 겨울 25살의 순이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고 시댁에서는 며느리와 손녀를 내쫓았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루 종일 굶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젖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자꾸 울었고 순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순이야, 내 친구 중에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가 있어. 의사 선생님이시고 부인분도 교사야. 정말 좋은 분들이야. 순이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아기를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민정이를 정말 잘 키워주실까요? 그럼 걱정 마. 그리고 나중에 네가 형편이 나아지면 언제든 만날 수 있을 거야. 입양 당일 순이는 민정이의 작은 손에 은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민정아, 이 반지를 보면 엄마를 생각해줘. 엄마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 그로부터 45년이 흘렀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민정이의 소식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주소를 알아냈고 멀리서나마 딸의 성장을 지켜봤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할머니는 교문 앞 구석에 숨어서 교복을 입은 민정이를 바라봤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도 고등학교 운동회 날도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민정이가 이렇게 예쁘게 자랐구나. 민정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을 얻고 결혼하는 모습까지 할머니는 모두 지켜봤습니다. 양부모님이 정말 잘 키워주신 덕분에 민정이는 훌륭한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민정이가 아기를 낳았을 때 할머니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손녀구나, 우리 예쁜 서연이. 할머니는 더욱 자주 민정이가 사는 아파트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딸과 손녀를 멀리서나마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어느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며 아파트 단지 근처를 돌고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3살 서연이의 손을 잡고 놀이터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몰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고 아이다운 웃음소리가 할머니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나 아이스크림 사줘. 서연이가 놀이터 밖 편의점을 가리키며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있어, 서연아. 엄마가 빨리 다녀올게. 민정이는 서연이에게 놀이터에서 기다리라고 당부하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연이가 갑자기 엄마를 따라가려고 놀이터를 뛰어나왔습니다. 아이는 도로와 인도의 구별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끼익, 쿵. 검은색 승용차가 서연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잠깐 차를 세웠다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으앙, 엄마 아파요. 서연이는 도로에 쓰러진 채 울고 있었습니다. 무릎과 팔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머리도 아스팔트에 부딪혀 상처가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폐지를 버리고 있던 손수레를 내팽개치고 뛰어갔습니다. 우리 서연이. 할머니는 즉시 서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오면서 터득한 응급처치 지식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할머니는 자신의 깨끗한 손수건으로 서연이의 상처를 지그시 눌러 지혈했습니다.
머리 상처에서 나오는 피를 막고 무릎 상처도 정성스럽게 감쌌습니다. 아파요. 엄마. 응. 엄마 금방 와. 할머니가 아프지 않게 해줄게. 할머니는 서연이를 품에 꼭 안고 작은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45년 전 민정이에게 불러주던 바로 그 자장가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예쁜 우리 아기. 서연이의 울음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품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이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때 편의점에서 나온 민정이가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민정이는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낯선 할머니가 자신의 딸을 안고 있는 모습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응급처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괜찮아요. 다행히 큰 상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에는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서연이를 민정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민정이는 서연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도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엄마, 할머니도 같이 와요.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의사의 진찰 결과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찰과상과 경미한 뇌진탕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신속한 응급처치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응급처치를 정말 잘해주셨네요. 덕분에 아이가 별일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정이는 할머니를 다시 한번 감사하게 바라봤습니다. 병실에서 서연이가 잠든 사이 민정이와 할머니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서연이가.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서연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참 예쁜 아이네요.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그런가요? 사람들이 저랑 많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할머니는 서연이의 작은 손가락에 끼워진 은반지를 발견했습니다. 45년 전 자신이 민정이에게 물려준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반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이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끼고 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기억이라고 양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서연이가 예뻐해서 가끔 끼워주거든요. 민정이의 말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민정이에요, 할머니는? 박순이에요. 할머니는 가슴속 깊이 간직했던 입양기관에서 받은 낡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꺼냈습니다. 45년 동안 품속에 간직해온 민정이의 입양 서류였습니다. 민정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45년간 참아온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서류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 이름이 박순이라는 것을 양어머니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설마. 민정아. 내 딸. 우리 민정이. 두 사람은 4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엄마 진짜 우리 엄마인가요? 민정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친어머니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지만 양부모님을 생각해서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응, 내 딸 우리 민정이 맞아. 할머니는 민정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왜 나를 보내셨어요? 나를 원하지 않으신 건가요? 민정이의 물음에 할머니는 45년간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민정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서 보냈단다.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서 굶기고 싶지 않아서.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혼자서 갓난아기를 키워야 했던 절망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아이를 굶겨가며 키울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를 보내고 나서도 엄마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멀리서나마 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다 지켜봤단다. 지켜봤다고요? 응. 초등학교 입학식도, 졸업식도, 결혼식도 모두 다 지켜봤어. 우리 민정이가 훌륭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민정이는 어린 시절 가끔 느꼈던 따뜻한 시선의 정체를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 서연이가 깨어났습니다. 엄마 아파요. 서연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서연이는 할머니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아프지 않게 해줬어요. 할머니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는 내 외할머니란다. 외할머니? 응, 엄마의 엄마가 할머니고 이 할머니가 엄마의 친엄마야.
서연이는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머니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서연이의 순진한 제안에 할머니와 민정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정이는 양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양부모님은 놀라면서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민정아, 내 친어머니를 만난 것은 정말 큰 축복이구나. 우리는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어머니, 아버지. 제가 친어머니를 만났다고 해서 부모님을 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은 제게 생명을 주신 분들이에요. 알고 있어, 민정아. 그리고 내 친어머니도 우리 가족이야. 언제든 집에 모셔와. 양부모님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이 특별한 재회가 더욱 의미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정이네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45년간 살던 반지하 방을 떠나 작지만 따뜻한 원룸으로 이사한 것입니다. 민정이가 도와준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민정이와 사위가 할머니의 생활을 책임져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완전히 놀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를 돌봐주는 것이 할머니의 새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외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가 그림 할머니다 보자. 서연이는 가족 그림을 그렸는데 그 안에는 엄마, 아빠, 그리고 외할머니까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에요. 서연이의 말에 할머니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이들은 정말 가족이 되었습니다. 민정이는 주말마다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45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말입니다. 할머니는 민정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모두 모아두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멀리서 몰래 찍은 사진들, 신문에 난 민정이의 수상 기사들, 결혼 발표 기사까지 모든 것을 스크랩해두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외롭긴 했지만 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 민정이도 어린 시절부터 느꼈던 빈 공간이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양부모님의 사랑도 충분했지만 친어머니의 사랑은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더욱 밝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서연이에게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전래동요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외할머니, 옛날에는 정말 호랑이가 있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산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단다. 우와, 무서웠겠어요. 무섭긴 했지만 착한 호랑이도 많았어. 흥부와 놀부 이야기의 호랑이처럼 말이야. 할머니는 서연이에게 인생의 지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너를 도와준 것처럼 너도 나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되렴.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래요. 한편 서연이를 침뺑소니 운전자는 결국 잡혔습니다. CCTV 분석과 목격자 증언을 통해 경찰이 추적한 결과였습니다.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했었고 사고 후 도주한 것이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도 사고 후 도망친 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정이와 할머니는 법정에 참석해서 운전자의 사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용서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운전자는 더욱 죄송해했습니다. 운전자는 벌금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서연이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했습니다. 이후 교통안전 캠페인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완전히 회복했고 더욱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민정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고 서연이의 생일 파티에도 참석했습니다. 양부모님도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양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존댓말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정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저희야말로 고맙죠. 어머니 덕분에 우리 민정이가 더욱 행복해졌어요. 이제 이들은 정말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연이의 4번째 생일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양조 부모님, 민정이 부부, 그리고 할머니까지 모두 함께였습니다. 서연아, 생일 축하해. 고마워요.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서연이는 촛불을 끄면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우리 가족이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오래오래 우리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도
우리 서연이랑 오래오래 함께 있을 거야.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할머니가 45년 전 딸을 입양 보낸 것도 사랑이었고 45년 동안 멀리서 지켜본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손녀를 구한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랑한다는 것이 곁에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야 하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멀리서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45년간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민정이를 다시 만났을 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운 손녀 서연이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양부모님이라는 새로운 가족까지 만났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5명의 조부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양조부모님과 친외할머니, 그리고 아빠 쪽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민정이도 이제 완전한 가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양부모님의 사랑과 친어머니의 사랑을 모두 받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45년간의 외로움을 끝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과 손녀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고 할머니는 80을 넘겼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어느 봄날 온 가족이 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서연이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외할머니야. 내가 다쳤을 때 구해주신 분이야. 와, 정말 멋있다.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서 뛰어노는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정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저도 엄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이제야 제 인생이 완성된 것 같아요. 할머니는 민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45년 전 갓난아기였던 그 작은 손이 이제는 자신의 손을 감쌀 만큼 커졌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서연이가 달려와서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엄마 사랑하고 외모니도 사랑해요. 세대의 여성이 함께 웃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따뜻한 봄 햇살이 이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려드린 이야기입니다. 폐지를 줍던 한 할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딸과 손녀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우연 뒤에는 항상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거리가 멀어져도 상황이 어려워져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말입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45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은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잃어버린 사랑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할머니와 민정이 그리고 서연이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의 일상에 따뜻한 사랑이 함께하기를 응원합니다.